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름을 지니고 때를 풍미하던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망해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그 정신을 품고 계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서양의 역사에서 보면은 보통 나라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나라가 많죠. 그러나 유독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 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긴 오랜 세월을 참 지낸 나라인데, 그것이 이제 벌써 로마가 망한 지가 벌써 이제 1000년도 더 됐죠. 1000년도 더 됐는데, 느닷없이 아메리카 대륙의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신생국이 들어서면서 자기들은 로마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래가지고 참 그 땅에 많은 원주민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내몰고 지금은 겨우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한쪽에 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 해서 겨우 그냥 참 인디언들의 그 명맥만 있는 그런 형태의 나라가 된 거죠.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로마를 계승한다고 했을까? 그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로마가 이제 이 다민족 국가였죠. 로마 민족이 없죠. 말하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는 유럽을 장악하고 또 아프리카의 그 대륙도 장악하고 참 어찌 보면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아주 그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의 민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민족이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나중에는 분리가 돼서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 참 역사를 지닌 거 보면 대략 한 1000년 역사를 지녀서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말하자면 그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을 해서 처음에는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죠. 남미 쪽에는 거의 스페인계의 그 나라들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만은 북쪽에는 프랑스나 영국이 말하자면 북아메리카를 차지하고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영국의 이 점령하던 그 지역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하자면 이제 그 신생 국가가 이제 생겨나면서 그들이 이제 과거에 그 있었던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그 역사를 지닌 미국을 자기들은 그 미국의 그 프론티아 정신, 말해 개척 정신을 계승한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로마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재창출하겠다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도 그 로마식의 지금 말하자면 미국의 백악관도 로마식 건물이라고 그러죠.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영국의 식민지에서 말하자면 독립하는 과정에서 또 영국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땅의 원주민들 당시에 지금부터 한 25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대략 그 땅에 한 1억 명 이상이 1억 한 4, 5천만 명이 살았는데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예. 자신들의 기록으로도 한 8천만 명은 죽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그래요. 자기들이 말이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거죠. 거의 2배 가까운 1억 5천만 명 가까운 거의 사람들 몰살시키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예. 그리고 하여간 자기들은 과거에 그 화려했던 이 로마의 정신을 계승해서 미국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래요. 지금 사실은 미국도 미국 민족이 없죠. 다민족이니까. 그 로마와 같은 형태로 이제 말하자면 그 나라가 이제 꼬리를 그렇게 잡는 거죠. 나라는 망해도 그 나라의 이름을 빌려서, 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면 옛 고조선의 그 우리 조선, 옛 조선의 이름을 따서, 예, 이성계가 나라를 지으면서 이제 조선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옛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고려 시대 때에는 누구를 계승했느냐? 그건 고구려죠. 옛 우리의 그 고구려의 그 정신을 계승한 나라가 고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조선에 와서는 옛 고조선의 그 정신을 담고 살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선이라고 하는 옛 고조선의 무슨 정신을 담겠느냐? 말하자면 조선에서는 옛 고조선의 그 도덕 정치의 이념, 그래서 자신들은 이 세 가지의 근본의 그 정치 정책을 내놓잖아요. 예, 말하자면 자기들은 농본을, 즉 농경사회를 이루고 남들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과 숭유 억불 정책, 말하자면 고려시대의 말기에 불교가 좀 혼탁해지는 어떤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이성계는 말하자면 이제 숭유 억불 정책을 씁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모토로 삼겠다 그랬고, 나중에 4대 교린 정책, 명나라를 우리의 이제 막 위에 형으로 모시고 우리는 너희랑 그냥 뭐 싸울 일 없이 네가 하란 대로 조금 서로 도와주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형으로 모시겠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제 우리 시간 이제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 땅에 이름표 달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아직도 그 조선 시대의 정신을 품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냐? 중국을 상구로, 즉 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 모화 사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그 어떤 행위로 결론 지을 것은 못 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나 참 내가 너를 의지하고 또 너는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기로 했지만, 지금은 개화된 세상에 미국의 문물이 좀 들어와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 바다 건너의 기운을, 즉 수기, 물의 기운을 끌어안고 들어오는 그 수기를 이용해야지 대륙에서 뻗어내리는 정신으로 가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통일이 된다? 뭐 우리가 큰 나라를 이룬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남한만이 어떤 뭐 경제력을 가지고 북한을 뭐 흡수 통일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존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남한 역시도 남한대로 존속해 나가는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4대 교린 정책에 의한 중국의 모화 사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아 사상을 버려야 우리가 통일할 수가 있는데, 즉 우리는 우리다, 우리는 홍익정신의 단군의 자손이다 하고 그 정신을 내세울 때에만 우리의 강력한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 우리가 애매모호한 그 4대 교린 정책을 지금도 지니고 있다면은, 뭐 지금 당장에야 뭐 덩치를 봐서는 가방 큰 중국에 매달리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것 같고 힘을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과거 역사가 증명하지 않아요? 중국이 철저하게 자기들 외에는 중국 놈들이 남의 이웃 나라들을 생각해주고 돌봐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고통이나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는 척 하면서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갔어요. 뭐 심지어는 땅 뺏긴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도 그 우리나라의 재물들, 곡물들, 아니면 사람까지도, 여자까지도 나라에서 뽑아서 중국에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그 여자들이 다시 참 어떻게 몰래 들어와서 자기 고향에 찾아오니까 환양녀라 그러죠. 환양녀. 즉 고향에 돌아온 여인들 우리나라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환양녀를 짐승 취급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왕은 뽑아서 중놈들한테 줬는데 그 여자들이 또 다시 고향에 돌아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취급하라고 짐승 취급했죠. 모든 때때의 그 행위, 그것은 때의 일입니다. 때의 일이지만 그 때의 일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또 그 인표를 다시 달고 또 나라가 전속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망해서 없어지지만 그 정신들은 계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번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4320년의 그 과도기, 선천과 후천의 과도기죠. 과도기가 지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후천 세상에 이제 입춘절,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춘분. 지금은 춘분절에 들어와 있는, 후천 세계 춘분절에 들어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지금 뻗쳐나가는 기운이죠. 우리가 이 양의 기운이 뻗쳐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양의 기운이 충만할 때 다시 또 음의 기운으로 또 꺾어지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음과 양의 기운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그 기운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나라의 이름표도 갖다 걸고,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뜬금없이 자기들은 로마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했을까요? 아니 옛 고조선이 망해서 뭐 그나마 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다들 신화로 배웠는데, 신화처럼 신들이 세계 말씀으로 전해진 나라를 갖다가 조선이 와서는 옛 고조선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썼을까요? 또 고구려의 옛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고려라고 하는 왕건이는 왜 고려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나라가 없어져서 이름표가 달라질 뿐,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때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정신들을 지니고 살고 그것을 이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의 정신이 아니라, 원주민들은 철저하게 당신의 아까 얘기했지 자기들 말로도 8천만 명 이상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갖다 총질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우리가 너무한데 조금 한쪽에다가 응? 요 인디언들 좀 보호해서 응? 샘플로라도 좀 살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조금씩 공원화 시켜서 살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습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은 다 귀한 존재인데 누구라도 때때에 마다마다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그들이 그때 품고 있는 정신에서 나오는 행동이 때때를 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름표가 또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지위, 내가 좀 더 남들에게 앞선 뭔가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과 또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쟁이나 싸움이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항거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뺏어오기 위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얕잡아 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만 보더라도 뭐 참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러시아라는 나라는 뭐 세계 2대 강대국이니까 많이 들었지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뭐 알기나 했어요? 많은 나라를 모르고 살았죠. 그러나 그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의 그 정신, 그것이 지금 그 거대한 세계 2위의 강대국 군사력을 지닌 나라와 벌써 2년 넘어 3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 한 3일이나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 그래요? 나라의 어떤 힘, 그것은 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만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공짜 좋아해서 복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요? 그것은 우리들의 힘을 약하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6.25의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그것은 소련이 사주에서 일어나고 소련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일어난 전쟁 아니에요? 중국을 좋아하고 4대 교린하고 모화 사상에 젖어 있는 거, 그거 아주 지금 우리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중국 놈들은 인해전술로 6.25 때 100만 명 이상을 한국에 갖다 군인들을 대동해서 우리나라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하겠어요? 서로가 이웃에 있으니 서로 돕고 살고 조금씩 행색은 그럴지언정 그들한테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인 우리의 순수한 단군 조선의 정신, 즉 배달민족의 정신을 품고 있어야 우리가 온당한 우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할 때 남에게 끌려간다면은 지금도 보니까 우리는 밖에서 외세에서 올라오는 수기에 의해서 그 수의 기운에 의해서 지금 한반도는 존속되고 있는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그 뱃길로 수의 기운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복원되고 또 그걸로 해서
나라의 발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뭘 도와준 게 있어요? 중국 놈들이 뭘 도와준 게 있냐고요? 일본 놈들은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으로 아주 특수 호황을 맞아가지고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나라가 성장했잖아요. 나라의 이름은 변해도 그 정신이 살아남아서 끊임없이 그 땅을 지배하고 그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000년 전에 망해져 없어버린 로마를 계승한다고 미국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름대로는 세계를 장악하는 경찰 국가의 노릇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왜? 남들을 포용하니까. 우리가 조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는 밥 먹을 만하다고 해서 엉뚱한 생각이나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계든 정치계든 아니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정신까지도 아주 이 말하는 걸 보면은 잘못된 생각과 우리 이 민족 정신에 반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잘하면 될 텐데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공산주의자들 특징이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얼르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게 공산주의 원칙 아니에요? 우리는 홍익정신을 품었고 단군조선의 도의정치를 우리는 품고 그것이 수천 년 이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온당하고 올곧은 정신을 버리고 지금 엉뚱하게 외세 응? 기웃거리고 중국이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25 휴전 협정에 도장 찍은 나라가 중국 아니에요? 우리 적이죠. 우리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많은 지도자분들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많은 참 말들을 합니다. 실속이 있느냐. 글자에도 그렇습니다. 성명에도 그렇습니다. 이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에도 보면 성씨는 어떻게 이제 변할 수가 없으니까 쓰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옛 어른들이 항렬자라 그래가지고 또 한자를 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름이 두 자면은 항렬자 하나 들어가면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좀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항렬자도 이제 와서는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조금 신경 써야 된다면 이제 성명학적으로 말을 드리면 숫자의 글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응? 1동이, 2동이, 3동이, 4동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향의 글, 동서남북에 지칭하는 글이라든가. 그리고 모양만 내면서 실속이 없는 글, 말하는 우리 형용사나 부사에 준하는 글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나이가 어린 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상 천지 만물은 전부 다 나이를 지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적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업신여기거나 좀 깔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의 글도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으면 집안의 그 돌림자 그것을 고집하거나 또는 놀림을 당하는 자, 개똥이, 새똥이 이런 이름도 있죠. 그런 얘기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성명학이 중요한 것은 태어난
태세의 오행의 기운에 무엇이 넘치는 것이냐, 무엇이 모자란 것이냐, 그리고 때, 봄, 여름, 가을을 쓸 때에 이름 석자를 집어넣었을 때에 그건 각각의 계절이 되지 않겠어요? 홍길동 하면 홍은 봄, 길은 여름, 동은 가을이죠. 이렇게 세 글자가 우리의 세 계절의 움직임으로 우리의 운기를 불러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과 내가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냐, 끌려가는 기운이냐. 즉, 세상엔 어떤 기운이 존재해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기운의 조화는 서로의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예. 그 다음에 악력, 예, 누르는 힘, 예. 그 다음에 중력,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천지의 질서가 지금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이런 거 마찬가지죠. 소리에 의한 그 파장의 기운이 남에게 끌려가는 기운이냐, 끌려오는 기운이냐. 아, 이건 참, 예. 그래서 성명이 아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힘을 내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즉, 내가 태어난 해, 달, 날의 천간지지의 기운에 모자라는 것은 보태고, 또 넘치는 것은 설기, 좀 빼줘야 되는 그 기운에 의해서 성명학은, 즉 태어난 해, 달, 날은 선천수에 의해서 생수의 움직임이 되고, 성명은 후천수, 즉 성수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와 성수의 확실한 선천과 후천을 확실히 알아야 성명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전 시간에 생수와 성수에 대한 얘기도 다 해드렸습니다. 1부터 5까지는 생하는 수고, 6부터 10까지는 자라는 성수라 그랬죠. 그럼 생수의 원리는 무엇이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서로 도와줘서 서로 살려주는 수가 생수이고, 성수는 뭐예요? 극의 수에서 나옵니다.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서로 극하는 수에서 그 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수와 성수의 그 선천과 후천의 수를 적당히 알아서 성명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누구라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을 안다면 때때의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즉, 사용하지 말아야 될 글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즉 봄의 계절은 성씨니까 놔두고, 여름과 가을의 두 글자의 성명 중에서 때로는 쓰지 말아야 될 글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왜냐? 그것은 때때의 기운에 반한다면은 그 계절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즉, 여름과 가을만 존재하는 성명에서 더더구나 선천의 수가 아니라 후천의 수로 서로 극성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 마당에서 마냥 잘못 짓는다면은 내 기운이나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가죠. 설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장명함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수와 성수의 원리와 원칙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천과 후천의 수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때가 지나도 복고의 이름으로, 즉
천년 전에 로마가 망해버렸는데 천년 후에 아메리카 대륙에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정서를 계승하듯 망해버린 고구려를 또 고려가 또 계승하고 또 조선은 옛 고조선의 정신을 담은 도덕 정치를 하겠다고 또 조선의 이름을 짓듯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이름 속에는 그 이름만이 지니고 있는 운기의 파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